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서 아주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열띠게 나눴었거든요. 네, 저도 예.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내수 경제 차원에서의 화두는 실은 백신 스와프였습니다. 백신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소비재들, 뭐 아니면 여행 레저 업체들의 예. 주가가 상당히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백신이 좀 충분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으니까. 네, 게다가 예. 아직까지 뭐 당국은 얘기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모더나에 대한 또 그 호가 더 높습니다. 예. 선호도가 이제 그런 차원이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쯤에 뭐 뉴욕 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 내 언론에서 아니 한국 같은 선진국에 왜 백신 스와프냐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55만 명 예. 국군에게 가는 네. 걸로 아마 대안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수출 차원에서는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기 자동차에 네. 들어간 이 배터리 부분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실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의 속내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바이든 정부 들어서.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생태계, 글로벌 공급망 이 일종의 좀 나눠서 우리가 잘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메모리를 잘하고 대만은 위탁 생산 파운드리를 잘하고 미국은 비메모리를 잘하고 일본은 소재 부품을 또 강자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배터리도 탑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우리에게 자꾸만 안 주려고 굉장히 태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 유럽의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속내가 뭐였는지가 궁금했던 그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이었었는데 네.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잘 언론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는 있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아예 우리 편을 먹어라 하고 중국과의 좀 관계를 끊어라 네. 내지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을 시 굉장히 난처하죠. 우리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시장을 갖고 있고요.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일단입니다만 이제 44조 원, 395억 달러 투자를 통해서 특별히 중국과의 이런 네. 문제 거기에 언급도 없었고요. 특히 그 불확실성 측면에서도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또 R&D 센터, SK 하이닉스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산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44조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걷어들여야죠. 물밑으로라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라든가 미국 내 시장을 위한 그 대가를 우리가 걷어들이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기업만이 못합니다. 이제는요 새로운 트렌드가 또 바뀌었어요. 옛날은 예. 정부는 끼지 마라 그랬는데 세계 각국 정부가 다 뛰어들어요. 지금 기업이랑 같이.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해서 44조 원을 우리가 들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빼내려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 측면은 이제 미사일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왜 경제냐라고 할 텐데 이제 사거리가 없어졌잖아요. 앞으로의 차세대 먹거리 이제 바이오 배터리 나오는데 요 다음 먹거리는 뭐냐면 우주로 가든지요. 아니면 우리 현실의 가상, 예.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또 아주 캐시카우입니다. 네. 근데 우주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날아가야 되잖아요. 발사체를 그렇죠. 쏴야지 우주를 가든가 할 텐데 네네. 이제 그 부분에서 실은 상당히 좀 이번에 이제 사거리가 없어졌던 부분들은 이제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큰 틀의 총평을 좀 하자면 44조 원으로 일단 우리가 좀 꺼려했던 부분들은 막았으나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빼낼 것은 빼내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 정도 선물 보따리는 굉장히 그렇죠. 좋아할 겁니다. 예. 이거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였고 특히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공장의 일자리는 고용과 양질의 관련해서. 예.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상당히 만족스러워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틈을 노려서 우리 것들을 챙겨와야죠. 중국 측의 견제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아마도 중국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네.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줄다리기는 시작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우리로서는 우린 기술을 갖고 있지 시장이 없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어떻게 하든 우리의 숙명 같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단은 보면 내수주들은 아마 그 백신 수합 안 된다는 것 때부터 올랐던 주가들 다 반납한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이제 바이오 부분 역시도 이제 삼성바이오의 모더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들이 있었는데 앞서 이제 열띤 토론을 한 것처럼 이제 이것을 이제 큰 틀에서의 기술 이전이 없다는 데 많이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서울대학교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첫 걸음인 거고요. 이제 공장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백신 허브로는 못 나간다고 하셨지만은 어쨌든 공급 부분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글쎄요, 제가 바이오 산업은 또 어떤 식으로든 기술을 이전받는지 뭐 정확한 메커니즘은 각계각층이겠지만은 또 우리가 잘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첫걸음을 떼고 기술을 좀 빼와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배터리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오늘 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정상회담의 성과인지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는 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서 이 얘기를 나눠보죠. 중국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해서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밝혔잖아요. 근데 한국은행도 이 얘기를 들고 나왔네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을 한다라는 소식. 네.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CBDC라고 해서요. 센트럴 뱅크잖아요. 중앙은행. DC는 디지털 커런시. 이제 세상이 우리가 금에서 종이돈, 종이돈에서 신용화폐 이제 디지털 화폐로 가고 있고요.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 게 아니라요. 이미 관련한 부서도 있고 많이 연구 용역도 지고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는 거의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일정들을 좀 보면 이제 지금 나가고 있네요. 나가고 있죠. 민간 유통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를 실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국가 간 송금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디지털 원화를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받아줘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야지 이게 짝짝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는 2022년 여름, 아마 2023년께까지는 상당히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에 따라 좀 견해는 많이 다르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상당 부분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소위 말하는 실제에서의 사용도 가능성도 높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디지털 위안화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게 블록체인 기반은 아닌 것 같아요. 1대1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또 블록체인화가 되겠죠. 그러면 아마 기존에 있는 코인 시장은 더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